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땅땅땅 시간입니다. 많이 바빴고 또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서 남북 경협 관련 말고는 이슈들이 없어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월 구정 전까지는 토지 투자 이슈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민감한 또는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토지 투자 이슈 진단, 정부 정책을 보면 투자 로드맵이 보인다. 고진감래, 기본이 10년. 자,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목적물의 완성까지 기간이 최소 10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라는 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차익을 보고 빠지는 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GTX A라는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연장이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미 확정 A 노선은 BC라고 하는 경제 편익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는 건 아닌데, 그 호재로 인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는 거죠. 되도 않는 지역을 GTX 라인이라고 해서 토지 투자를 해라, 주택가를 투자하라, 너무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KTX라든지 광역버스라든지 연계 수송수단이 많이 촘촘해졌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 대전제는 이런 굵직굵직한 SOC 사업이란 자체는 조금 중장기 로드맵을 가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퇴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가장 문제다. 뭐 정확한 지금 단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정책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종합계획만 봐도 20년 단위 기본계획인데 그 안에 두 번이 수정됐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으로 지방균형발전 이름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폭등 시장을 만들었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때는 수도권 역량 강화,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 등장하지만 거기에 중대한 하자적 결함이 있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까지 영어의 몸이 돼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가 모두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슈 1은 GTX입니다. GTX. 물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3기 신도시가 나올 건데 3기 신도시도 이제 다룰 겁니다. 이슈 진단에서. 근데 오늘은 GTX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매체 기사인데요. 고조되는 GTX 개발 기대감, 주택시장 불쏘시개 될까?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일까요? 요 밑에 바로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 4월 14일. 그때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오전 GTX 그레이트 트레이닝 익스프레스 대심도라고 하죠. 경제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주택시장 불쏘시개를 썼습니다. 시장에서. 자, 2018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GTX C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A노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 대형 교통망 개발 호재, 인근 주택시장 들썩, B노선 개발 허위 문자도 나도록 경찰 수사 돌입, 아직 사업 첫 단계, 장기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4월인가요 5월주에 땅땅땅을 찍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상복지 이런데 돈 너무, 그러니까 복지를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런 선별적인 복지를 하고, 예를 들어 BC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편익을 통과하지 못한 1 이하더라도 2기 신도시나 수도권에 집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무상복지에 쓸 돈, 무상시리즈 뭐 3개 시리즈, 무상복지, 무상교육, 또 하나 뭐죠, 하여튼 그런 거에 돈 쓰지 말고 경제성이 좀 떨어져도 국고에서 보조를 해서 이런 거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방송을 땅땅땅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안 돼서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예타라는 게 있어요.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재 KTX하고 복합
노선으로 개발해서 C 노선은 경제 편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1.33인가 1이 넘었으니까 그 BC라고 하죠. BC 경제 편익을 따졌을 때 2를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 한데 물론 어떤 통계를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경제 편익이 갑자기 0.66에서 1.33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TX 연계를 중장기 광역 그 철도 계획망에 다 있었는데 그전에는 14년, 15년까지는 0.6밖에 안 됐던 C 노선조차도 1.3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 노선까지 지금 0.33이었습니다. 14년, 15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장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하냐면 예타 면제, 그러니까 예비타당 조사 면제, 이거를 기재부에서 결정합니다. 기재부 결정하는데 민심이나 지역균형 발전 온갖 좋은 말들 다 붙여서 지금 전국에 30개 사업을 그 예비타당수 조사 면제를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답니다. 이 예타란 거는 1999년도에 국고 낭비와 혈세 낭비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거죠.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죠.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B/C,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2를 넘어야 경제 가치가 있다고들 얘기하지요. 그런데 아까 이명박 대통령 얘기 잠깐 했던 그 영어의 몸이 됐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그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예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이 예타 면제 30개 걸 보면 신분당선 수원에서 홈외실 연장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지금 수도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GTX B노선 인천에서 그 어디죠? 남양주 그쪽까지 나가는 그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100% 거의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기재부에서 받아들입니다. 왜? 너무 공교롭게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었죠. 3기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이번 주에 난다고 하는데 2기 신도시에도 지금 미분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4-5군데를 11곳에서 추가 선정을 해서 330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게 얘기가 됐었죠.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이럴 거면 2기 신도시를 교통망을 연결해서 그 미분양을 없애주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라는 국민청원도 있었고 엄청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의도를 갖고 이번에 예타 면제를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B 노선도 해줄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를 하면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예타 면제가 돼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서 지금 자빠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경전철 그렇죠. 의정부 경전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전부 국민 혈세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자, 우리 하여튼 A 노선 확정이 됐으니까 A 노선 이건 경기도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사업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A 노선은 삼성에서 동탄 39.5km고 1조 5,547억 원 투여할 거고요. 14년부터 21년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파주까지 연장한다고 얘기가 됐죠, 이번에. 그래서 총 금액이 한 5조 정도 들어갑니다. 5조 정도. 민관 같이 하겠죠. 그런데 한 2024년 정도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교통이 가까워지겠죠.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뭐 20분이면 간다고 하니 뭐 천지개벽할 일이죠. 굉장히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B노선은 마석이요. 제가 아까 남양주라고 했는데 마석입니다. B노선 송도에서 마석까지 80.1km인데요. 이 긴 구간을 5조 9,646원을 투여해서 한다는 계획이었고요. C노선은 덕정에서 고향 덕정에서 수원까지 74.2km, 4조 1,339억 원을
해서 완성시킨답니다. 이때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이거를 ABC, BC를 ABC 세 노선을 경제 편익을 따지지 말고 동시에 추진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B 노선, C 노선은 경제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A 노선만 계속 당연히 좋겠죠. 동탄, 평택, 평택, 동탄, 그다음에 과천, 양재 뭐 이렇게 해서 삼성동, 그다음에 고양시까지 가니 인구가 지금 100만이 가까운 고양시까지 가니 경제 편익이 그나마 나오겠죠. 그래서 A 노선만 추진을 하다가 이제 C 노선이 확정이 됐고 B 노선도 아마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A 노선은 설계 및 공사 중이고요. 파주에서 삼성은 이제 민자우선 사업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하고 있고, B 노선 송도에서 마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예타 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C 노선은 덕정에서 수원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착수해갖고 기재부에서 통과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정된 게 수서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 KTX하고 GTX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랜스퍼 됐다고 합니다. 이 변형이 돼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향후 계획 뭐 이런 건 보실 거 없고요. 기대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화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 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의 글로벌 경제력 강화,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수도권 주민의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A 노선 완공 시 승용차 통행량은 1일 5만 대 가량 감소. 20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A 노선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보면 파주에서 서울까지 16분, 삼성에서 동탄까지 18분, 파주에서 동탄까지 39분.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파주에서 동탄까지 40분 만에 주파를 한다니. 자, B 노선은 망우에서 용산까지가 10분, 송도에서 용산까지가 24분, C 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동까지가 15분, 삼성에서 금정까지가 15분. 지금 의정부에서 삼성동까지 지하철로 오려고 하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국철 타고 와서 2호선 또 갈아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 삶의 질은 굉장히 윤택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B노선하고 특히 B노선, C노선은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단정을 못합니다. 특히 B노선 같은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는 거지 사업을 끝까지 가겠다는 표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겠죠. 가는데 이제 시간이 그때까지는 계속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토지 투자가 됐든 주택 투자가 됐든 또는 삶의 실수요자가 GTX 보고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앞으로 10년 정도 이내라고 보여진다면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TX 3개 노선은 수도권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대형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 예타 면제가 됐든 통과가 됐든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일 경우 혈세 낭비가 극히 우려됩니다. 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C노선도 2021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통 6, 7년, 5, 6년 잡아도 10년 걸리겠죠. 일단 C노선 통과한 것도 하여튼 예타 면제를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억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 진단 첫 번째 GTX로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3기 신도시가 아마 되겠죠. 3기 신도시가 될 거고요. 조금 더 많이 토지에 관해서 토지 투자가 지금 3기 신도시 얘기를 미리 잠깐 하면 예상지랍니다. 예상지란 지역에 지분 쪽 얘기 기획보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 극히 걱정됩니다.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을 가지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고 투자를 내가 가진 현재 컨디션이 중기냐 단기냐 장기냐를 따지셔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이런 거를 자꾸 정부에서 판을 깔아줍니다.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시장을 바닥을 마켓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자, 이준의 땅땅땅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